원래는 이제 로스쿨을 진학해서 뭐 최대한 이제 뭐 이렇게 푸시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중고등학교 정도가 쉽지 않았어요. 뭐 개인적인 가정사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조건 제가 생각하는 제 직업이 무조건 그쪽일 줄 알았어요. 뭔가 법 쪽에. 정의를 구현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아,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만약에 유진님이 지금 만약이지만 평생 4가지 운동만 할 수 있다면, 네 가지요. 딱 4가지 운동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일단 티바로고요. 티바로. 네. 똑같이 베네이더가 11월에 열려요. 하위 단계의 내추럴 프로쇼에서 우승을 해야 베네이더를 나갈 수가 있어요. 내년부터. 네. 작은 올림피아 같은 느낌인 거죠. 선수로서의 유진님의 이야기를 너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인생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유진님이 제가 알기로는 전공이 완전 다른 분야로 알고 있고, ROTC 네. 장교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 약간 삭막할 수 있는 버디빌딩 시장에 들어오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 운동은 계속 취미로 계속 했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오래되셨네요. 네. 그래서 계속 취미로 하다가 대회도 뭐 몇 번 나가고 했는데 그때는 뭐 본격적으로 했던 건 아니었고 군 시절에 그때 이제 주변에 있던 거기 헬스장 트레이너분들이 와 대회 한번 나가봐라를 너무 많이 시전을 하는 거예요. 장교 시절에 이제 그 군 외로 나갔을 때. 네네. 군 외에 있는 헬스장을 영해에 있는 헬스장을 다녔을 때 너무 많이 권유를 해서 그거를 1년 정도는 저 아직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다가 2년째 얘기를 하니까 이거 한번 나가봐야겠다 하는 찰나에 마침 내추럴 대회들이 많이 좀 국내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게 한 몇 년쯤일까요? 2018, 19년 정도쯤입니다. 뭐 ICN이라든가 뭐 INBA 막 이런 내추럴 대회들이 내추럴 대회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내추럴 대회가 있으면 할만하겠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취미로만 하던 운동이 전역하면서 프로 카드를 획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원래는 전공을 당연히 살리려고 했었으니까 그 전공을 살리기 위한 비용을 벌려고 시작을 했는데 트레이너를. 네. 뭐 수업을 이제 소수만 받아서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잘 돼버리셨군요. 그건 아니지만 네. 다들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본을 아니면 혹은 제가 알기로는 법계통의 전공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걸로 통해서 어떤 직업을 좀 갖고 싶었던 게 있으셨다는 건지. 원래는 이제 로스쿨을 진학해서 뭐 최대한 이제 뭐 이렇게 푸시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사실 이제 학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최상위권 엘리트들이 모이는 데다 보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제 그 출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갖추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거죠. 내가 지금 그냥 여기서 IFF 프로 하면서 이 마케팅을 했을 때와 만약에 진짜 설사 거기서 제가 열심히 해서 어느 로스쿨에서 변호사 타이틀을 획득을 한들 나한테 사건 수임이 되는 거를 냉정하게 따졌을 때 뭐 물론 도전하지 않은 자의 비겁한 변명이나 핑계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전자 쪽이 좀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 뭐 전공을 살리지 않더라도 보디빌딩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요. 좀 하고 싶었다라는 직업이 또 있을까요? 얼마나 과거죠? 한 중학교 말 아니 고등학교 초로 돌아간다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딱 있잖아요. 그때는. 그쵸. 중학교 고등학교면은 조금 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뭐 운동을 안 하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좋은 학부, 좋은 대학을 갔다면 좀 더 많은 길들이 열리니까. 그 중에서 뭔가 지금 특출나게 생각나는 건 없고 그때 자유도를 보면서 결정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요, 근데 항상 그 마음에 묻은 직업은 그 법조계 쪽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악당들, 범죄자들. 네,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선도하는. 그쵸. 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뭐 경찰이든 뭐 아니면 검찰이든 하고 싶었는데 꿈을 묻었죠 가슴에.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런 꿈을 약간은 묻어두고 현실적으로 걸어오신 거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외롭기도 한데 본격적으로 운동을 선수를 해야겠다 한 이유로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유년 시절이 굉장히 좀
쉽지 않았어서 오히려 중고등학교 정도가 쉽지 않았어요. 뭐 개인적인 가정사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20대 이후로는 사실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좀 무난했다. 네. 지금 아무리 뭐 힘든 일이 있고 뭐 성적이 안 좋고 뭐 이렇게 뭐 악플이 달리고 해도 사실 그때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때 어린 시절에는 내가 어리기 때문에 해결할 뭘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야 되고 내가 무슨 의견을 제시하면 그 사실 그 묵살당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근데 그게 제가 너무 진짜 좀 쌓였거든요. 예. 내가 말하는 게 맞는데 엄마 아빠는 내 말 안 들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에서야 할 수 있다. 예,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어린 미성년의 시기에는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성인이 된 20대, 30대가 아무리 뭐 더 힘든 일들이 닥친다 한들 내가 뭘 해볼 수라도 있으니까 훨씬 좋아요. 네. 너무 긍정적이신데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약간 그러면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힘들었던 그런 거를 네. 그런 좀 여가 생활로 하셨던 게 지금까지 뭐 이어지는 게 있거나 그때 즐겼던 게 있거나 지금 즐기는 여가 생활, 운동 외적인 거가 있을까요? 여가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헬스밖에 없고 제 그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고 지금 제 생각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뭐든지 좀 이렇게 저축의 느낌이 나는 것들을 좋아하고 약간의 소비의 느낌이 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웨이트는 저축 느낌이잖아요. 쌓아 올리죠.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다른 스포츠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축구, 야구 막 이런 것들은 뭔가 한번 그때 확 하고 뭐 물론 실력이 쌓이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몸의 관점에서만 따졌을 때는 이게 관절이나 이런 것들을 이나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모되는 느낌이지 내가 뭔가를 더 가져간다는 느낌이 적은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재미 빼고 그런 것들이 다 약간 배제되는 삶을 산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학창시절에 게임을 해도 뭐 뭔가 육성하는 RPG 게임을 하지 막 이렇게 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진 않는 한 번에 소비되는 것보다 그나마 거기서도 쌓여 나가는 거. 네, 내가 하는 것들이 계속 쌓여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모여지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시네요. 그렇죠. 많이 보수적이고 현실적이시네요. 그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죠. 예. 그 와중에도 약간 머릿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취미는 진짜 멋있는데 해보고 싶다라는. 약간 마샬아츠 아세요? 알죠. 몸을 이용한 약간 막 발차기 막 멀리 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도전을 했었어요. 뭐 그 돈 들지 않고 혼자서도 열심히 하면 연습을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순발력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또 웨이트로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유진님은 딱 확실히 운동적 재능도 중요하고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중 한 분이신데 만약에 유진님이 지금 만약이지만 평생 4가지 운동만 할 수 있다면 4가지요? 딱 4가지 운동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일단 티바로고요. 티바로. 네, 그 프리웨이트 티바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약간 데드리프트 같이 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립근이나 후면사들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헥스쿼트. 네, 그냥 스쿼트는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헥스쿼트 아니 또는 레그프레스. 어쨌든 그런 하체 운동을 하나만 하체 운동 어쨌든 하긴 해야 돼요. 허리 부담이 조금 적은. 네네. 그래서 하체 운동 하나 넣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거로 후면사슬 하고 그다음에 2가지 나왔어요. 로우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로우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네. 인클라인 각인데 조금 낮은. 네. 그다음에 OHP 정도? OHP. 네. 이 정도면 그 정도 만들 수 있다. 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시청자분들이 이 4개는 마스터하고 다른 운동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아까 저희가 그 멕시칸 음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는 뭔들 맛있지만 좀 요즘 가장 맛있게 먹고 있거나 여긴 내 최애 맛집이다 하는 곳들이 좀 있을까요? 항상 시즌에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지만 비시즌이 땅 되는 순간 뭔가 몸 덮이는 것도 아깝고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작용하면서 음식이 생각보다 맛이 없는 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시즌 끝나도 뭐 딱히 별거 없구나를 너무 잘 알아서 지금 제일 맛있는 거는 그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몬드나 땅콩 버터 생으로 그냥 간 거 있잖아요. 내추럴 버터 같은. 네네. 그거에 그냥 쌀과자에 발라 먹는 거가 제일 지금은 맛있어요. 독한 음식들이 먹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식단을 좀 오래 가져가셨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비시즌에도 그럼 다 식단을 하시나요? 식단을 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뭘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식으로 음식을 먹으면 더 못 먹어요.
아, 오히려요? 네. 잘 안 넘어가나요? 근데 그러면 일반식으로만 먹으면 하루에 2끼 정도면은 저의 그 만족도가 끝나요. 2끼, 3끼 정도면. 근데 식단으로 먹으면 계속 그 배고프고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몸을 올릴 때도 식단과 느낌으로 올려야 전 유리하더라고요. 그러면 유진님 생각에는 좀 더티벌크는 필요하다. 아니면 뭐 그냥 클린벌크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네. 좀 주관적인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 적당히 더티한 거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햄버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먹을 수는 있는데 그것만으로 벌크업이 이게 과연 될까? 가능하지 않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왜냐면은 열량 대비 너무 그 영양소가 별로 좋지 않으니 이게 코어가 되는 영양들은 식단으로 섭취를 하고 플러스 알파로 뭘 더티를 좀 먹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솔직히 다 클린으로 해라?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 왜냐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유지 칼로리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클린식으로 막 밥다구로만 네가 다 먹어라 아몬드로 그러면 엄청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많은 유진님 팬들이 반성을 할 것 같습니다. 하물며 저도 제대로 식단을 안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반성하게 되네요. 선수가 아닌 약간 이유진 한 사람으로서 약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좀 가치관 이런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이거를 최근에도 질문을 좀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 생각이 돼 있네요. 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말을 갑자기 딱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무조건 제가 생각하는 제 직업이 무조건 그쪽일 줄 알았어요. 뭔가 법 쪽에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그런 쪽으로 대답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지니까 제가 저를 좀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뭐 하고 싶어? 너 장래 어떻게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질문 들었을 때 대답을 한동안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 내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모르니까 확실한 건 돈을 모으는 거다라고 해서 그냥 나 부자 되고 싶다, 뭐 돈 모으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 약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를 기억하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혜롭고 좀 현명하고 뭐 항상 옳은 거에 가까운 판단을 하던 사람 정도의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유진님의 팬으로서 다른 보디빌더들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 든 거는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빌딩에 좀 선한 영향력을 펼친다고 생각했어요. 막 보디빌딩이 남자의 운동이야, 강한 운동이야 하고 조금 거친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오히려 본인의 포지션을 유지하시면서 성적도 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법조인으로서 세상을 좋게 구현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선한 영향을 펼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인플루언서적 영향으로서 이런 과거의 꿈을 이루시는 거라고 생각도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으로 좀 유진님의 생각도 받고 인생사도 들어봤고 보디빌딩적 삶도 들어봤는데 내년에 이유진 프로로서의 좀 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은 똑같이 베네이더가 11월에 열려요. 그래서 그 베네이더를 나가려면 이제는 다른 하위 단계의 내추럴 프로쇼에서 우승을 해야 베네이더를 나갈 수가 있어요. 내년부터? 네. 작은 올림피아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내추럴 프로쇼들이 어디에서 열리는지가 이제 슬슬 공개가 되고 있어서 아직 플랜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치만 뭐 2가지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인접한 걸 나가서 획득하고 베네이더를 가는 것과 뭐 아니면은 조금 시간적 간격이 있는 프로쇼를 나가서 획득을 해내고 그다음 베네이더 도전하는 거. 근데 아마 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비행기 같은 것도 막 설레발치면서 미리 예약을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뭐 예약해놨는데 만약에 못 가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일찍 획득을 해놓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면 비시즌이 길지가 않아져요. 상반기 때 조금 빠르게 해놔야 취득해놓고 돼요. 예. 좀 여유 있게 좀 쉬는 것도 가져가고 몸도 회복하고 준비해서 나가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시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시즌기에 그러니까 비시즌에도 약간은 린하게 유지를 해놔야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한두 달이면 준비를 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번 시즌은 몸을 막 올린다기보단 적정히 체중을 유지하면서 수행 능력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갈 것 같아요. 말씀대로 나는 무조건 베네이더에 갈 거야 하다가 이제 뭐 그쵸. 8월, 9월, 10월 떴는데 11월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울한 여행이죠.
그게 최악입니다. 최악. 아, 오늘 뭐 거의 1시간 정도를 넘게 대화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팬으로 있던 이 이유진 선수님이지만 인간적 이유진에게도 충분히 반할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은 모습을 선수 생활 당분간은 뭐 계속 열심히 할 거니까 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이유진 선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